네, 유니스트의 조원경 교수와 함께하는 글로벌 이슈 다뤄보는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조원경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 연준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실물 경기 침체기에는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달러와 금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원경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이 4번 연속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 배분을 좀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좀 들어봤는데 더 헷갈리는 거예요. 유튜브가요? 네. 예. 어떤 사람들은 오른다. 너무 정보가 많죠. 너무 그리고 이거 듣다가 오히려 그냥 내 목소리가 사라질 것 같다.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고 그런 말이 있죠.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대응 영역이다. 예. 뭐 비트코인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접근 같은 것들은 제가 뭐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뭐 불황에 강한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건 어떻게 짜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최근에 은퇴하셨죠? 예. 그분이 이제 그 변화하는 세계 질서 해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시고 투자자기도 하신데 이분이 10대 때 한 12살 정도 됐던가 그때 주식으로 돈을 꽤 벌었대요. 네.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또 하다 보면은 비기너즈 럭이 있는 거고 그러다가 또 왕창 또 돈을 잃어버리잖아요. 달리오도 잃어버린 적 있었나요? 네네네. 뭐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더 벌고 싶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 번에 먹은 거 다 토해내는 게 이제 또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어떻게 그 경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호황일 때도 있고 불황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가를 생각했을 때도 인플레이션 시대가 있을 거고 디스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시대가 있을 거고 이렇게 어떤 자기의 기대 하에서 꼭 확률이 25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확률 하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 같으면은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같이 분산 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좀 움직임이 다른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을 담는 것을 분산 투자라고 그러는데 이거 자산 배분은 서로 상관관계가 상이한 것들을 둠으로써 이제 그 밤에 좀 푹 잘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all-weather 포트폴리오 또 사계절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이것도 맹점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식 시장하고 채권 시장이 같이 망가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채권을 60, 뭐 주식을 40, 뭐 아니면 또 공격형이면 좀 더 다를 수 있고 그거는 채권 가격하고 주식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생각하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침체되면은 채권이 좋고 그다음에 경기가 좋으면은 주식이 좋고 이런 생각하에서 이렇게 하다가 연말쯤 돼가지고 리밸런싱을 한단 말이에요. 좀 돈 더 많이 주식에서 돈이 더 많이 남았네.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채권하고 비율을 맞춰주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이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사계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하고 장기 채권, 중기 채권, 또 금, 원자재 이렇게 나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것들이 움직이는 방향들이
호황이냐 불황이냐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들은 수익이 나고 어떤 것들은 손실이 나더라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수익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게 된 겁니다. 조금 더 대비하고 수비적인 형태의 그런 포트폴리오군요. 그렇죠.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쭉 그 역사를 보면은 뭐 최근에 와서는 S&P 500 지수가 훨씬 더 많은 그 아웃퍼폼을 했죠 이거보다. 네. 왜냐하면 주가가 굉장히 올랐으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게 그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굉장히 어떤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현상 때에서는 변동성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방어력이 굉장히 그럴 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가 레이달리오 그 회사가 이제 브릿지워터인데 네. 브릿지워터가 연초 이후 올해 시장 수익률을 굉장히 비트하면서 맞아요. 20%가 30% 수익을 올렸어요. 상반기에 30%의 수익을 올렸어요. 다들 눈 까먹고 있는데. 근데 이제 눈 까먹고 있지만 2020년에는 이 양반이 맞아요. 기대를 잘못해서 오히려 돈을 잃었어요. 남들 좋을 때. 남들 좋을 때 돈 잃었고 뭐 이제 천재라고 항상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뉴턴도 돈을 잃었듯이.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이제 사계절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이 이제 $10,000 정도를 만약에 이제 넣었을 때 2006년부터 2021년까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10,000를 넣었더니 33,834달러가 된 거예요. 기간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06년에서 2021년간에. 네. 그리고 S&P 500 500은? 지수는 57,000달러. 그냥 S&P 500을 넣는 게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 주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네네. 양적 완화라고 했고, 뭐 어쩌면 그게 이제 버벌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법원을 터져봐야 하는 거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항상 로버트 실러나 이런 양반이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비성적 과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저희가 저는 공무원 하면서 2019년부터 항상 세계 경제 위험 요인 하면은 미국의 자산 가격 조정이라는 말을 항상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18년도가 저희가 굉장히 어두운 분기였잖아요. 그 4분기가. 네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올라갔고 2020년에 팬데믹이 있으면서 굉장히 내려갔던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를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뭐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이른바 뭐 연준 피봇이 연준 되면은 피봇이 금리 되면. 인상이 좀 줄었을 때. 예. 예. 근데 또 예상이 줄어드는 건 피봇은 아니고 이제 지금 0.50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12월 달에. 근데 그때도 뭐 사실 그거 생각해 가지고 또 지금 또 해석 같은 것들을 해서 뭐 내년 1월 달까지 뭐 오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증시가 올랐는 것은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것이 내려가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다른 자산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은 다른 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그 비트코인 전문가다 보니까 보시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비트코인이 맞아요. 굉장히 반대로 움직여요. 뭐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금이죠. 금이라고 대답을 했어야 네,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보면은 달러 인덱스의 고점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의 저점이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과학이잖아요. 자연과학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일치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 저기서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아까 달러 인덱스하고 금하고도 원래 반대가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달러 국제 금시세를 저렇게 이제 저희가 보면은 금이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때 2018년에서 2019년 이제 주식시장도 망가졌을 때도 저 때도 보면 이제 또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그 대부분은 이제 그 달러하고 그럼 이제 달러를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달러는 그러면 언제 투자를 하고 금은 언제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달러는 사실은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금 가격하고 달러하고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금은 달러에 연결되어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보고 금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 달러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 더 크거든요. 이제 그 다른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달러를 이제 지금 이제 이게 변곡점인지 아닌지는 지금 현재는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달러가 이제 변곡점이 된다면은 금을 사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도 또 좋아질 수 있고. 왜냐하면은 이제 환율하고 반대로 이제 환율이 내려오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신년물 어떤 국채금리 같은 것들을 항상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시세라는 부분들도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이제 너무 많은 상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와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고를 굉장히 늘렸어요. 금을요. 예. 금을 누르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금 가격이라는 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그 달러 인덱스와의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 그다음에 이자율에 이제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은 통상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플레이션기에 보통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팁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연동체 같은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해칭 기능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이제 강달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이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한 개 말씀드리면은 이자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금은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산업재로 많이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채권처럼 뭐 또 쿠폰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자체에 대한 어떤 수요 같은 것들은 이자율이 굉장히 지금까지처럼 높은 상황에서는 금 시세가 좋을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금은 이제 인플레이션기에 보통은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왜 지금은 아니야 이런 이제 논리로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레이 달리오의 사계적 포트폴리오가 맞기는 하지만은 항상 맞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서 반대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하고 주식도 같이 망했고 그다음에 금도 빠지고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지 좋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건 이제 지금 사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현금 부자들은 되게 좋지 않습니까? 자 지금 투자할 게 있죠. 뭐 채권 같은 거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채권 투자하면은 이게 지금 그 SK에서도 CP를 발행하더라고요. 11점에 발행하는데 보니까 5.7%대의 CP를 5년간 발행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SK 회사 주식회사 SK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한전채도 6%에 막 나오지 않나요? 네. 그리고 한전채는 이제 근데 너무 많이 발행하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채권이라는 것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쟁여 놓으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채권을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쿠폰 금리 먹고
또 내려가면서 그만큼의 어떤 자본 이득을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부분이 이제 좋은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제 저는 제 앱에 SB 톡톡 플러스 그걸 깔았거든요. 네,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하는 걸 보면은 매일 보면은 이게 6.5%도 있고 그래요. 예. 최근에 10%짜리도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건 신협에서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신협에서 그다음에 이제 새마을 금고 중앙회 이런 새마을 금고 이런 데서 근데 이제 거기는 예금자 보호법은 안 되고 자체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하튼 6.5%를 2년짜리 저는 한 개 든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있고 그러면 주식은 안 좋은가? 그런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아까 사케철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불황에서는 저희가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하고 이제 불황에서는 주식하고 이제 채권이라는 어떤 그게 있어요. 이제 왜 그 채권하고 주식을 투자를 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주식이라는 건 선행을 하잖아요. 네네네. 불황에서. 그러니까 불황의 어떤 닥치면은 이제 먼저 선행을 하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내년에 주식 시장이 좋을 거야? 근데 실물이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데 무슨 주식 시장이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사실 유동성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게 뭐라고 하기 어려운 거고 분명히 이제 채권은 이제 불황이 되고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또 금리라는 것이 꼭 기준금리만 말한 것이 아니라 시중금리라는 게 있으니까 시장금리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했었을 때 이제 주식과 채권 이런 것들이 불황기에 또 약간의 시차는 작용하지만은 제가 이제 투자할 때 이제 고려할 만한 요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 얘기도 죄송합니다. 비트코인과 이제 금 그리고 달러와의 상관관계를 얘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에다가 비트코인이 조금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저 공무원 이런 얘기 공무원 아니셨죠? 예. 제가 이제 왜냐하면은 저는 아까 금이 왜 불황에도 들어가 있고 호황에도 들어가 있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경우 금이 이제 인플레이션 해칭할 때 금이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또 불황에도 어떤 사람들은 금을 사라는 거예요. 안전자산. 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변동폭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지 않고 네네네. 그래서 불황에 강한 자산으로 또 금을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되게 모순적인 것처럼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금하고 저 비트코인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한번 상관관계를 따져 보면은 이제 이거는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올 4월 말 하더라도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래프 같은 것들은 꼭 믿지는 않아요.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그래서 지금은 0.4 정도로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또 이렇게 0.4 정도 된다고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가 좋아졌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전에 그러면은 저기 4월 달쯤이나 5월 달쯤 됐었을 때 보면은 저희 S&P 지수하고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고 네, 봤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죠? 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S&P가 같이 내려버리니까 이거는 아니야. 이거 같이 안전자산 아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다시 금하고 비슷해지는. 그만 비슷해진 거는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들이 금 가격에 나스닥에 비해서 훨씬 더 단단하죠. 리질리언트하다고 네, 생각해요. 단단하고 지금 현재
덜 빠졌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은 좀 올랐는 2만 달러 네, 넘었잖아요. 네, 최근에요. 최근에 예. 와서 그러면은 이제 금도 보면은 그 FOMC가 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갔다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금하고 비트코인이 이게 같이 연결된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한테는 되게 좋은 의미죠. 아, 이게 안전자산으로서 인플레이션 해칭도 할 수도 맞아요. 있고, 금하고 나하고 금 좀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왜 늘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비트코인 태생하고 금의 태생하고 좀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금본위제라는 것을 해왔었잖아요. 그럼 금본위제라는 것을 1971년에 이제 없앴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금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뭐 이렇게 뭐 귀금속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성격이잖아요. 이제 보면 은이나 이런 건 산업재로 쓰이지만은 금은 또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뭐를 하느냐 했을 때 이제 외환 보유액에서 계속 금은 또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비율이 정해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달러는 사실 금 외환 보유액에서 줄어들었어요. 그 비율상을 말하는 네, 겁니다. 다변화 정책 때문에. 왜 그렇게 해서겠어요? 다변화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뭔가면 달러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태생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비트코인도 태생이 신용화폐 이거 뭐 그리고 양적 완화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백스를 썼을 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달러가 신용화폐를 함부로 이렇게 찍어내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내놓는다면은 화폐 신용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이제 뭐 함수를 풀고 돈을 주면서 보상 시스템을 하고 개수는 2,100만 개인가요? 뭐 네, 하여튼 2,100만 개. 예, 이렇게 딱 정해지면서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사토시라는 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8성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화폐 단위를 딱 주고 이렇게 한 거는 나는 이제 이제 금은 물론 금도 채굴하는 거고 또 비슷하잖아요. 네. 또 마이닝이라는 것도 비트코인을 비슷하고. 디지털 금이라고 디지털 하죠. 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나는 실내 머신으로 생각을 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는 거고. 이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은 이거를 정권시장에서 이제 정권시장처럼 여기서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심했고. 근데 지금 이제 점점 개수가 줄어들고 장기 투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지갑에다가 지금 많이 담는다면서요. 네,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그 줄어드는 그 유동성 돌아다니는 그 숫자가 좀 줄어드는 거고 네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이는 봐야 되지만 네. 굉장히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 높다. 그러면은 이것은 달러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가고 그런 관계가 되면은 비트코인하고 금도 올라갈 수 있는. 저는 뭐 제가 이걸 100% 확신은 못하지만은 그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은 비트코인과 금이 올라갈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사계절 포트폴리오에는 아직 비트코인이 안 비트코인을 들어왔어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교수님이라면은 그 레이 달리오가 만든 차트에다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넣겠습니까? 저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요. 네,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은 좀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비트코인 자체는 아무래도 수량이 제한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갈수록 안전자산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에서 향후에서 사실 이게 보면은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고 뭐 ETF도 늘어나고 다 그렇게 해서 점점 발달한 게 지금에 와서의 어떤 비트코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이제 뭐 돈도 많이 잃기도 하고 또 돈도 번 사람들도 많고 이렇지만은 점점 비트코인이 금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레이드 달료의 사계절 포트폴리오에 향후에는 일정 부분도 이제 그런 상관관계를 따져가지고 넣었으면 수익률이 제고되지 않을까 아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에서 결국 그 세상은 이제 돌고 또 이제 변하는데 우리가 더 안심할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현재 관점에서 그 채권, 그다음에 이제 좋은 예금, 그리고 만약에 달러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뭐 주식시장도 오를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도 괜찮지 않냐. 그리고 2023년은 역발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채권 투자에도 좋고 주식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기회가 쌀 때 사면은 좋잖아요. 네. 그런 기회가 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레이달료가 개인적으로는 샀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렇군요. 펀드에서. 네, 저희 유니스트의 조원경 교수의 사계절 포트폴리오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